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정일영입니다. 오늘은 웨딩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영상 제작자로서 이 웨딩 영상은 한 번 정도는 맞닥뜨려야 할, 한 번 정도는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될 만큼 한 번 영상 제작자로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만, 해봄직한 그런 장르가 웨딩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제가 이제 영상 제작자라는 걸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한테 거의 대부분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 지인들은 저를 통해서 웨딩 영상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업으로 웨딩 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준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 웨딩 영상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나는 어떻게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인들의 웨딩 영상을 찍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싱가포르로 가서 그 현지인의 웨딩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나도 해외에 나가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보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쯤에 싱가포르에 있는 존과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웨딩 촬영을 했는데요. 그들을 알고 있었나면 뭐 그렇진 않아요. 네, 알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이제 아주 정말 우연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인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아름아름 이렇게 찍어놨던 이 영상, 웨딩 영상들을 비미오닷컴에 올려놨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외국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만드신 분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어, 제가 이 당신이 만든 웨딩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자기 친구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달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 역시 당신의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혹시 당신이 그 친구의 결혼식에 와서 촬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콜이죠, 그쵸? 네.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그 수작을 한 이유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여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주변을 맴돌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여행은 그 나라의 현지인의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그 사람이 늘 먹는 저녁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련해준 잠자리에서 잠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게 아침 해도 같이 보고. 죄송해요. 이 차 못 들었어요. 네, 뭐라고 했는데 시리가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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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지인의 삶의 일상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전 진짜 여행이고 제가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여행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웨딩 촬영에 대한 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편은 제가 예매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촬영 비용 제가 이제 요구한 그 촬영 비용과 3일간의 숙식 비용만 제공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결혼식 3일 전에 출발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금요일인데 월요일날 출발했어요. 제가 창의공항에 도착할 때 딱 6만 원을 들고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이제 창의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크리스틴과 존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픽업하러. 존의 동생이 그 루스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오빠 결혼식 지금에서 이제 같은 날 저랑 같은 날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존은 저를 픽업하기도 하고 그 동생 루스를 픽업하기도 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루스를 기다리면서 또 당신이 크리스님은요 이렇게 인사도 반갑게 하고, 제가 첫째 날 숙소가 없었어요. 첫날 호텔이 예약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흔쾌히 저한테 그러면 그 루스랑 그 폴리라고 하는 그 언니가 있는데 그쪽에서 거실이 남으니까 그 집 잠 잘하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틀을 제가 머물렀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다음날 웨딩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이 성당에서 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크리스틴과 존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를 처음 컨택했던 온라인에서 그 아나벨이라는 그 여자분도 만났고, 존의 친구들 아담 뭐 이런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제 리허설 끝나서 밥 먹으러 가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싱가포르이 영국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영어로 시작했는데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중국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영어야? 그거 봤더니 이게 중국말인 거죠. 그러니까 종종 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새롭다. 우리랑 뭐 너무 다른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간 이유가 웨딩 촬영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 좀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계자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 소스를 좀 찍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시티아비스 처치라는 굉장히 큰 교회를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컨택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싱가포르로 가기 전에 거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과 관련된 그 약간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거의 한 100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 가는데 혹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거의 100명을 보냈는데 99명이 답장을 안 했고 딱 한 명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바로 에드나라는 분인데 그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식과 별개로 또 에드나라는 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굉장히 바쁜 회사원이었고 또 럭비를 하는 분이라 굉장히 몸이 좀 탄탄하신 그 여자분이었는데, 떡봉금에 제사 지낸다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로 가려면 적강공사를 이용하면 한 10만 원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웨딩 끝나고 방콕도 한번 가보자. 네. 크레딧 카드를 안 들고 오고 현금만 6만 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방콕으로 가려고 하는 그 티켓을 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표를 제가 아직 못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금밖에 없으니까 이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려면 카드로밖에 안 됐잖아요. 내가 항공사에 직접 가서 결제를 해야 되나?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에드나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다. 에드나랑 그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나를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두 가지 부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뭔데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나는 어려운 부탁이고 하나는 이상한 부탁이다. 그랬더니 그 에드나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탁을 먼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어려운 부탁은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시티아비스 처치에 있는 관계자들을 아직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락을 좀 해달라. 그 친구가 오케이 바로 해서 친구한테 바로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오케이 클리어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상한 부탁은 뭐냐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현금밖에 없는데 제가 당신에게 현금을 줄 테니 당신의 크레딧 카드로 제가 방콕으로 가는 그 항공편 예약을 해줄 수 있냐. 오케이 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머물고 있는 호스텔이 먼 곳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호스텔까지 가면서 그 택시 안에서 노트북으로 예약을 다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니까 호스텔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택시비를 다시 손에 쥐어주고 나는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태국으로 가게 되는 도움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여행들 너무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현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뭐 그런 여행보다 그 현지인들과 친구가 돼서 어쨌든 그런 너무 잊지 못할 그런 재밌는 여행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웨딩 얘기를 해보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 돼서 존의 친구가 어떤 부부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 호스텔 앞으로 차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를 픽업하러 새벽 거의 4시, 5시 정도 왔어요. 인사하고 그 호텔에 가니까 이미 그 크리스틴이 화장을 하고 있었고 크리스틴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날 전날 호텔 방을 예약을 해서 거기에 머무는구나. 우리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러 메이크업 그 샵에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출장 메이크업을 불러서 뭐 하는가 보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1층에 존과 존의 친구들이 왔어요. 이게 뭘 하려고 하지?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보니까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가지고 친구들과 신랑이 미션을 클리어해서, 그래서 어쨌든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막 퀴즈도 풀고 해서 이제 주원이 호텔 올라간 다음에 호텔에서 크리스틴을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식장으로 간 건 아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어떤 간단한 예식을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결혼식장, 그 성당이죠. 그곳에 가서 예식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예식 미사가 끝이 난 다음에 뭐 밥을 그쪽 식당에서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옆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피로연을 하죠. 피로연까지 하면 정말 피로연이 그냥 4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싱가포르 계신 분들도. 그분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요. 그래서 끝나지가 않아요, 웨딩이. 한 오전 4시, 5시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을 그 결혼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외국의 결혼식들은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옆에 있는 태국 결혼식이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그런 웨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오판을 한 거죠. 제가 보통 한국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웨딩 촬영을 하면 32기가면 됐어요. 근데 제가 32기가 2개를 들고 왔는데도 모자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옆에 있는 작가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메모리 카드를 빌렸죠.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아주 큰 낭패를 겪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나라로도 한번 웨딩 촬영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미국, 뭐 그리스, 이집트, 이태리 이런 곳에서 가서, 그러니까 웨딩이라는 게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싱가포르에 가게 돼서 그곳에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웨딩 촬영을 진짜 해야 될까? 혹시 웨딩 촬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저는 2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꼭 웨딩 촬영을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네마틱한 화면을 담아서 그런 편집을 해보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과연 얼마나 해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선 뭐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고, 뭐 CF를 찍어야 되고, 뭐 단편 영화 같은 걸 찍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선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프로덕션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일반 필름 메이커들에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로케이션이 필요하고, 그 로케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조명, 그리고 그런 각종 세팅 소품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해야 될 풀 메이크업한 연기자들도 필요하고요. 그 상황을 관리해줄 스태프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와 자본과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웨딩 촬영은 이런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저는 그냥 가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식장과 좋은 조명 환경이 갖춰져 있는 풀 메이크업한 신랑 신부들. 그래서 그런 시네마틱한 촬영을 미리 연습해보고 내가 실제로 실습해볼 수 있는 필름메이커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라도 꼭 그런 기회가 오면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정해진 순서에 딱딱딱딱 맞춰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메이드해서 촬영을 진행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는데 제가 레코드 버튼을 안 눌러서 한 번만 더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못 찍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촬영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촬영 환경에
하다못해 이 촬영 전체 러닝타임과 내가 찍어야 될 메모리 카드의 분량의 확보를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꼭 찍어야 되는 이 분량들을 어떻게 가장 좋은 화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가 웨딩 촬영을 시도해 봐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웨딩 촬영에서 꼭 내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웨딩 촬영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웨딩 촬영은 무조건 신부가 예쁘게 나와야 돼요. 신랑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곳에서는 신부가 예쁘게 7대3 정도의 비율로 신랑보다 신부 위주로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신부가 제일 잘 나오는 때는 세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부 대기실, 그렇죠? 거기는 온갖 그 세팅이 잘 되어 있죠. 신부 대기실. 두 번째는 단상에 올라와 있는 신부, 주례사를 듣고 있는 신부. 세 번째는 축가를 듣고 있는 신부예요. 네, 요 세 부분이 제일 신부가 잘 나오는 스팟이거든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웨딩 촬영은 여러분들 저도 만일에 의뢰를 받고 친구라 할지라도 제가 의뢰를 받고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비용을 저도 지불받기 때문에 똑같이 이 현장의 사진 작가님과 제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웨딩 촬영의 어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진 작가님이 그 현장을 리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싱가포르는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역시 사진 작가님이 웨딩의 어떤 전반적인 관리와 진행을 맡는 게 어찌됐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사진 작가님과의 관계가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웨딩 촬영에 가면 깍듯하게 먼저 인사를 좀 합니다. 작가님한테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촬영을 맡은 남욱인데요. 작가님 방해 안 되도록 최대한 제가 잘 찍겠습니다. 뭐 한다면 그분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시거든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 촬영 현장에 가면 사진 작가님이 미리 자기의 동선과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뭐 봐주는 거죠. 미리 이제 그분이 포지션을 잡으면 나는 좀 뒤에 서서 혹은 반대쪽에서 포즈를 잡고 최대한 동선에 방해가 안 되게 제가 좀 배려를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촬영을 하다 보면 신부가 진짜 잘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앉아가지고 계속 찍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변을 살펴서 사진 작가님 보면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빠지길 기다리는 거죠. 제가 빠져야 뭐 전경샷을 찍든지 아니면 원하는 샷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을 찍으실 때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옮겨가면서, 그리고 사진 작가님이 지금 뭘 찍고 있는지, 내가 좀 빠져줘야 되는지 뭐 좀 생각하면서 찍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 작가님과 비디오그래퍼들이 좀 친밀해지면 그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메모리 카드를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똑같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작가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그 좋은 예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웨딩 촬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웨딩 촬영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또 웨딩 촬영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 공감하셨던 내용들, 혹은 뭐 이런 점들이 나는 좋았어, 이런 점들이 좀 나는 좀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리플로 나눠주시면 많은 정보 공유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